대한민국 재계 이면을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백조클럽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경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든든한 우리 기자님들, 조광현 기자님 그리고 백성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성진 기자입니다. 네, 조광현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다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우리 조 기자님은 또 이사하시면서 정신 없으셨잖아요. 아, 날이 더워가지고 제가 한 건 없는데. 면도 좀 해요. 안녕하세요. 면도 하나 조광현입니다. 아니, 인사하느라 어쩔 수 없으셨으니까.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금 의류 건조기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LG전자로 저희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광현 기자님께서 LG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LG전자는 우선 LG그룹 계열의 종합 전자제품 제조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라이벌 관계에 이르면서 그 가전제품을 이루는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매출 규모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 LG 이렇게 가전하면 대표하는 두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해외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어서 각 전 세계 한 120여 개국의 그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가전제품 그다음에 등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사업장을 통해서 매출은 약 6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은 17조 원 정도의 규모인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백색 가전하면 LG라고 하듯이 여기서 뭐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은 LG전자는 홈 어플라이언스 또는 에어 솔루션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까지 그리고 비트 컴포넌트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5개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름이 너무 어렵게 졌어요. 너무 어려워요. 약자를 쓰거든요. 본부 이름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내가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이름이 항상 어렵죠? MC본부 이렇게. 그렇죠. 네.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 사업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삼성이 아니고요. LG는 올레드 TV. 삼성보다 LG가 낫다. 올레드 TV는 삼성보다 LG가 낫다. TV는 LG가 낫습니다. 그러시구나. 백색가전은 삼성보다 LG가 나은 건 사실입니다. 삼성이 이기질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건 뭐 백 부장님의 개인 소견인 걸로. 네. 아니, 임직원 수치가 8만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대기업답게 직원 수도 막 이 숫자에 말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말도 어렵고 숫자도 직원 어렵습니다. 수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건데. 네, 한 8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국내가 한 3만 8천 명, 해외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돼가지고 해외 사업이 해외 매출이 더 큰 기업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 근데 이 어렸을 때 골드스타 그 로고가 붙어 있는 게 지금 LG전자 아닌가요? 그렇죠. 골드스타. 금성이죠, 저 금성. 기억나요. 금성. 골드스타를 저는 사실 어릴 때 봤나? 응? 못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조 나요. 기자님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1958년도에 그 라키화학 구인회 사장이 부산 연지동에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전자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LG전자의 전신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직도 요즘 아직도 오래된 골목 가면은 금성사 붙어 있어요. 그죠. 네, 전파상들 소매상들. 전파상 아이고. 그래도 금성사는 뭐 이제 뭐 국산 진공관식 구구 라디오 어렵다. 예. 라디오. 예전 라디오 진공관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예. 선풍기, 무슨 뭐 최초로 만든 게 많았죠. 많은 것들을 했죠.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LG가 최초로 만든 게 맞는데 요즘 저기 그 최불암 씨가 CF에서 많이 화제되는 거 있잖아요. 백조 세탁기. 모르나요? 백조 세탁기요? 예. 그러니까 그 세탁기도 LG가 최초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 CF대로 한다면은 그 백조 세탁기를 옛날에 세탁소 이름이 맞았던 이유가 최초 세탁기 이름이 백조 세탁기.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한. 그렇죠. 그래서 세탁소가 백조 세탁기를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6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전화기도 생산했고요. 또 63년에 자동전화기가 예. 번호 누르는 거요? 그렇죠. 얘네는 돌렸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동전화기와 차이가
뭐 누르고 돌리기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는 그 뭐죠?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연결을 해주는 거였고 자동 전화기는 이제 그 시스템이 사라지고 전화로 말 그대로 전선이에요. 그래서 자동 전화기인 겁니다. 조선시대 아니죠? 그럼요. 그럼 이게 진짜 얼마 교환. 나도 태어나긴 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뭐 또 국산 적산 전력량계도 개발했고요. 또 65년에는 국내 최초로 냉장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6년 8월에는 최초의 국산 19인치 흑백 텔레비전을 생산했고 한국 무량 전자연석으로 완전히 입지를 굳히게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후에 진출한 대한전선, 그다음에 삼성 등 후발 업체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에도 뭐 많이 계속 개발이 이어졌죠. 뭐 워낙 또 큰 회사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룸 에어컨도 개발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히타치랑 엘리베이터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티스가 LG전자의 엘리베이터 맞죠? 그게 합작으로 해서 콜라보로 정확한 내용 모르겠습니다. OTL? 오티스. 이거를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사전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 좀 거기까지는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오늘은 건조기만 공부하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LG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야 이게? 이게 굉장히 LG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게요. 네. 네티즌들이 간혹 가다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시계형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핸드폰들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서 제가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작년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작년이었나? 그 LG 건조 그 식기세척기를 한 30년인가 쓰셨던 분을 이제 LG에 기증을 해가지고 LG가 다시 이제 새 제품을 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LG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LG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TV가 대단했죠. 특히 최근에는 TV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모니터죠, 모니터 판넬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화면. 네, 화면.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평택공장, 김해공장 그다음에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매출 1조 원까지 돌파한 어마어마한 회사죠. 1984년도에 1조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뭐 큰 돈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돈이라 굳이 뭐. 지금 매출 1조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84년도면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죠? 제가 그때 한 200~300원 할 때 아닌가요? 제가 그때 5살이었어. 제 돈으로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연장자인데. 뭐 한 3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단순 가치가, 왜냐면 그 당시 땅값이 저렴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 1조 원으로 땅을 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반전을 살 수도 있을 만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판단하기는 어렵죠. 금액 자체가. 네, 아무튼 그러다가 또 맞아. 저희 부모님이 83년도에 뭐 샀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3천만 원인가 주고 사셨었어요. 아, 그럼 대충 알겠네요. 1조가 어느 그럼요, 정도인지. 어쨌든 간에 그 집을 아직 안 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성사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다사다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1986년, 87년 6월 항쟁과 6.25 선언,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확대되면서 이 노사분규가 격렬해져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주 발음이 격렬하시네요, 그냥. 이게 저한테 오는 내용들이 사실 발음이 격한 게 많아요. 격하죠. 성격대로 제가 대본을 짰기 때문에. 성격은 저는 굉장히 유순한 편인데. 네,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1987년과 89년에 터진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6천억 원, 근로 손실일수 50여 일로 회사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꿔보기 위해서 1989년부터는 이현조가 가전부분 사장직에 취임해서 노사관계 대신 노경관계를 강조한 신경영 및 종합생산성관리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노사관계는 많이 들어봤는데 노경관계는 뭔가요? 이게 이제 노사관계나 노경관계나 사실 비슷한 얘기인 건데요. 이제 노경관계는 이제 기업이나 산업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협상되는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관계입니다. 노사는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인 거고요. 노경이 노동자와 경영자고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측, 그리고 노경관계는 노동조합과 이게 사측입니다. 30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30년 전부터 이걸 했으면 엄청 빠른 거네요. 그렇죠. 엄청 빨랐던 건 사실 기민하게 대응한 건 사실인 거죠.
뭐 그 이후에도 뭐 다시 LG전자는 금성사로 해야 될까요? 그냥 LG로 이제 통일하시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요. 모기업이 내세운 이제 고객을 위한 가치 경영이란 이념하에 고객 감동 서비스와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하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현지 법인과 공장들을 세우면서 그다음에 1992년에 이제 금성부품, 95년 금성통신을 합병하면서 이제 회사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LG 얘기했을 때 나왔던 우량 기업과 증시 문제와 등권 문제에서 있었던 그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나열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죠. 예.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휴. 큰 기업임을 또 증명해 주네요. 그렇죠. 또 기업 브랜드를 확 올리는 거죠. 돈을 이렇게 근데 딱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훨씬 앞서서 시작한 건 맞네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기 우리 때문에 백 부장님의 삼성사랑 삼성은 그냥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 번에 이렇게 폭우를 맞고 나니까 다시 또 재개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금성사에서 LG전자로 이름이 바뀐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될까요? 예, 이 금성사는 그 럭키그룹과 함께 럭키 금성그룹으로 불렸는데요. 설립자가 같은 인물이어서 그렇습니다. 럭키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럭키그룹은 1947년에 구인의 회장에 의해서 설립한 락키화학공업사를 출발한 기업이고요. 럭키크림과 한국 최초의 치약인 럭키치약. 럭키치약 진짜 유명해요. 우린 다 알았는데 미안해요. 지금도 락키- 유명한데 LG생건치야. LG생건체인데 그때는 럭키치약. 예, 락키화학공업사는 1974년 주식회사 럭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이후에 금성사가 커지고 1983년에 럭키 금성그룹으로 그룹명을 바꾼 거죠. 그리고 1995년에 럭키 금성그룹은 럭키의 L과 금성의 G를 따서 LG그룹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그룹명에 맞춰 금성사도 사명 지금은 LG전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L과 G를 따서 LG였군요. 예. 전 골드스타라는 기업이 아예 없어진 줄 알았어요. 금성 집에 어렸을 때 웬만한 가전제품이 다 골드스타였거든요. 예, 예. 금성사. 그렇게 하면 GS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죠? 아니죠. 그거 큰일 나요. 이건 약간 번외 질문인데 원래 LG가 지금의 GS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아니죠. 바뀐 건 아니죠. 바뀐 건 아니죠. 분사가 된 원래 거죠. LG25C가 GS25C가 된 거 아닌가요? 이게 분사가 된 거죠. GS 그 분사가 됐다고요? LG 이제 그 대주주를 보면은 구씨 일가, 허씨 일가가 이렇게 같이 처음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허씨 일가가 이제 분리를 하면서 허씨 일가는 허씨 일가 이제 뭐 허 회장님 그 이제 예. 그 일가분들께서 이제 나가시면서 뭐 편의점 근데 사업부, 정유 사업부 저희 1탄 한 걸 애초에 안 보셨나 봐요. 저희 1탄에 이거 다 한 건데. 안 봤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너무 돌려가기가 그렇게 심한 되겠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 아무튼 있는 게 그래서 전자는 LG그룹에 남아서 LG전자로 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중에서는 지금 사실 LG그룹이 어떻게 보면 본류일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LG전자가요? LG그룹이요. LG그룹이요? 예, 그룹 GS도 괜찮고 뭐 탄탄한데 LG전자가 지금 LG그룹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LG 그죠? 그룹 얘기하면은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뭐 LG 화학은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LG화학은 뭐 변함없이 잘하고 있었지만 그룹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님들이 골드스타만 고집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가격대의 상... 예. 아니요 비싸요 제품도. 아니 예전에는 사실 그 금성 시절의 LG 제품은 이게 우리가 선뜻 만나기 어려운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격에 물론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뜻 살 수 있는 가격에 그 정도로에는 선뜻은 아니지만 살 수 있는 그렇게 길을 대중적인 열기 위해서 제품을 예.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장력이 뛰어나지게 된 거죠. 그리고 1990년 중반에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전자제품 시장은 이제 금성사가 그래서 사실상 다 평정을 했다. 예. 왜냐면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이랑 같이 그래서 막 전자나 이 백색 가전에서 어떻게든 LG를 이기려고 그 노력을 했었던 건 유명한 일화이긴 그렇죠. 사실입니다. 뭐 금성 LG 가전제품 뭐 더럽게 더럽게 오래가는 사실이에요. 근데 망가져야 제품을 바꾸는데. 그거 혹시 봤어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네. 꼭 닮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오래오래 쓰고 싶잖아요. 한 번 사면. 뉴스 안 봤어요? 8년 전인가 핸드폰을 외국에 어떤 사람이 넣어놨었는데 8년인가 지나서 핸드폰을 꽂는데 핸드폰이 돼요. 야, 그거는 LG 화학이 잘합니다. 예, 배터리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LG 제품이 사실 그 내구성이나 그 가성비에서는 사실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가전을 지금 보면은 10년 보증을 하는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예. 뭐 모터도 그렇고 뭐 뒤에 나올 뭐 모두 그렇고 그래서 꼭 10년 보증을 내서 우리는 10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다. 이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쉽게 안 고장나거든요. 예전에 LG전자의 사명이 뭐 음.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음, 뭐 이런 음. 예, 그런 사명 로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케이스를 보면 왜 기술력도 좋고 LG전자가 가전제품도 잘 만드는데 오늘날에는 기술이 더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왜 오늘날에는 더 이렇게 제품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걸까요? 글쎄요. 왜 저는 그럴까? 이게 조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로가 뭐 우리 토론해야 돼요. 지금 100분 토론이 시작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왜 소비자의 일단 니즈가 워낙에 빨리 바뀌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갤럭시 지금 LG구나. G14이나 G30를 지금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걸 안 쓰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개념이 많은 정말 거죠.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게 문제가 돼서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배터리 수명이 한계가 있었죠. 2년 정도 근데 되면. 지금은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또 짧지도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옛날에 부풀었잖아요. 이렇게 배터리가 예, 이렇게. 예. 그 이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동안 방치한 핸드폰이 켜질 정도로 그렇게 절대로 제가 성능이 이 얘기를 나빠지지 들으니까 지금 않습니다. 번뜩 기억이 나는 게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LG U 플러스에서 예. 왜 코코 핸드폰 근데 저 그 코코 핸드폰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켜져요. 왜냐면 그걸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썼던 거니까 예. 거의 한 20년 됐겠네요. 20년은 안 됐죠.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켜보니까 켜지긴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같은 걸 제가 보려고 아. 켰는데 켜졌던 기억이 나요. 우리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코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가지고 올게요. 예. 제가 가지고 올게요. 꼭 좀. 그럼 다음 주에는 LG 핸드폰 가시는 거예요? LG 너무 사랑하시는 저는 그래서 이게 항상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궁금했었는데, 예. 이게 오늘 저희 주제하고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보여드릴 내용은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의 사건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의류 건조기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 건조기의 처음 시초죠? 역시 또 최초죠. 아, 그래요? 예. 뭐 삼성 이런 데보다 다 먼저인가요? 예. 시장을 굉장히- 먼저 개척을 했죠. 건조기란 게 사실 우리나라는 처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시장 개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예, 인식 자체가 최초라고 보시면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건조기를 잘 썼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건조기를 쓸 일이 많지 않았죠. 워낙에 이제 도입된 지가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됐잖아요. 햇빛이 가전. 워낙에 좋았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거였나요? 예. 근데 이런 건조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백성진 기자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는 뭐 최초가 정말 많아요. 예, 이 최초가 굉장히 많고 워낙 또 내구성도 좋은 걸로 우리가 평가도 나 있고 또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LG 가전제품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 가전은 확실히 LG였습니다. 삼성이 만년 2등을 하는 시장이 백석 가전이었어요. 실제로 이게 딱 하나하나씩 가나 봐요. 예. 핸드폰은 LG가 3위, 뭐 가전제품은 LG가 1등? 뭐 이렇게. 그러면 삼성은 핸드폰 1등, 가전제품 2등, 3등 한 게 없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LG가 제품을 좋게 만들면 아니야. 삼성이 마케팅을 이쁘게 해서 그래서? 잘 판다 이런 얘기가. 삼성이 예전에 자동차 3등 했었네요. 아 그쵸.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삼성 자동차 르노에 이제 매각하고 나서 매각 됐으니까요. 자기 차가 지금은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고. 실제로 이 스타일러하고 건조기, 트윈워시 등은 LG전자가 국내 가전 트렌드를 이끌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 LG전자의 주력 건조기 제품인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의료 건조기의 핵심 기능이죠. 이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한참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네. 3주? 2주? 7월 초에 있었던 네, 얘기죠. 그 정도. 이번 달에. 네. 저도 기사 썼습니다.
그죠. 예.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건조기 콘덴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 콘덴서라는 게 이 중요해요. LG 의뢰 건조기의 심장 같은 존재. 핵심이죠, 핵심. 네, 핵심 기술이죠. 예, 예. 이 심장이라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심장 뛴다. 부르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이라는 게 LG전자가 건조기에 이제 도입한 신기술인데 건조를 할 때마다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물이 모이잖아요. 네. 그 물 가지고 콘덴서를 이제 자동으로 씻어주는 방식인데 이게 자동이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빨래감에서 나오는 그 물을 자동으로 씻어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건조기에. 그래서 콘덴서가 뭐냐면은 이 뜨거운 바람을 차갑게 식혀주는 약간 이런 기능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을 수동으로 이렇게 직접 빗질로 해서 닦아야 돼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이렇게 직접 해야 하는 건데 네. 그 LG는 그걸 자동으로 LG는 세척이 이게 된다. 자동으로 세척이 되게끔 한 기술. 쉽게 에어컨 필터 같은 거나 공기청정기 필터가 뭐 원래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네, 한다거나 직접 본인이 수동이 해야 되는데 하는데 LG 제품 그게 자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놔두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더 가격이 조금 더 있죠? 그쵸, 제품이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동 세척을 하던 수동 세척을 큰 차이는 하던, 없어요. 제품 자체는 문제고 대신에 이게 먼지가 끼면 향후에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아무래도 건데 또 어찌든 간에 필터에 먼지가 많으면 쉽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의식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먼지가 다시 이 옷감들이나 아니요, 수건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 옷감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옷을 넣었을 때 그 네. 예. 옷을 건조하려고 넣었을 때 거기에 그 먼지들이 다시 달라붙으면 어떡하죠?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의심이나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건데. 요게 그런 내용 사실 그런 문제까지는 있진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뭐 뒤에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 콘덴서를 씻은 물이 먼지랑 뒤엉켜 있잖아요. 그 먼지랑 엉켜 있는 물이 이 제품 하단에 이제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썩죠. 네, 그러면 썩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악취. 악취가 날 썩으면 수도 썩으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끈적끈적한 물이 이제 그 배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배수관에 엉켜서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는 문제가 크네요. 이게 있지 않을 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이건 아니 아직까지 그게 사례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의혹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경쟁사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업계에서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마케팅이 좀 너무 과하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게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자동 세척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마케팅이 많이 들어간 건가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는 걸 가지고 너무 부각을 시켜놨더니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건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기술에 관련된 거였다라면은 사실 LG 입장에서도 이게 뭐 리콜을 해주든 쉽게 얘기했고 빨리 대응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건 좀 다른 거거든요. 쉽게 해갖고 이 표현은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뭐 운전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콘솔 박스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걸로 지금 뭐 그죠. 자동차에 기능이 있다 없다라고 그런 논란까지 지금 터져버렸으니 그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처음 시작된 마케팅이 원인이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좀 과열된 논란들이 오고 있는 거고 LG전자 입장에서도 이 대응 자체가 사실 잘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삼성과 LG의 차이 강점이 서비스거든요. 다른 외산 제품보다 서비스가 정말 좋다라는 게 인식이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이미지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논란이 되고 한 일주일인가 얼마 안 돼가지고 LG가 대응책을 내놓긴 했어요. 예. 그 콘덴서에 10년 무상 보증을 해주겠다. 콘덴서에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였는데 뭐 일단 소비자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죠. 콘덴서가 문제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콘덴서 세척을 통해서 나오는 그 주변의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하는 거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화를 낸 거고 기계 전체에 대한 디바이스 전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이경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
거기서 시작한 그 오염물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뭐 먼지가 많이 나오는 옷감들을 이제 건조를 하다 보면은 먼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 일부가 컨덴서에 쌓이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또 돌팔매를 맞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강조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코롱 사건이었죠. 저희가 4부였나요? 예, 예. 네,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사측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금 대응을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먼지가 많이 나오는 옷감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조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럼 도대체 먼지가 많이 나오는 옷감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이런 처세가 매번 소비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게 LG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대응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 건조기 기능이랑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저는 지금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 건조기 기능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니까 이게 LG 대응이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건 사실인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에 관련된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방금 이경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그래 알았어 그럼 먼지가 많은 옷은 뭐고 먼지가 안 많은 옷은 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또 LG전자가 아니 이거는 이게 재밌었어요. 소비자가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LG전자의 예상치 못한 대응이 거죠. LG전자의 대응이 이거를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봐버린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자체에서는 이게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대응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커진 건가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가 건조기라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문물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썼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나왔는데 믿고 산 LG에서 이런다고 이놈들 봐라가 돼버린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 현재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NS가 워낙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거 이렇게 말 잘못해갖고 느닷없이 SNS 걸리면은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쵸.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밴드가 개설이 됐는데 이게 깜짝 났어요 저도. 진짜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났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일주일 만에 800명, 900명, 뭐 여기까지는 근데 800명, 900명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막그 영상, 인증샷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110건, 120건 쫙쫙쫙 넘어가니까 와 사실 저희가 기사 쓸 때 정말 고마웠어요. 자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27,000명 와. 게시글. 가입자가요? 네. 예. 밴드 가입자가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죠? 처음 한 명씩 근데 한 일주일 만에 89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27,000명이 이만큼 이제 넘었어요. 건조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도 LG 그렇죠. 건조기를 그럼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게시글이 한 12,000건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인증샷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건 LG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일부 사례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이렇게 기업이 사건 사고가 많다 보면 주가에도 조금 영향이 있죠. 그죠. LG 이게 참 LG가 지금 4가지 아까 사업을 하는데 가전, TV,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저기 전장인데 지금 사실 이게 가전이 먹여 살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미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어디까지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LG가 또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제 또 잘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걸 보면 시장에서도 좀 우려하고 있지 않나. 이제 아마 심리선이 한 71,000원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깨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심리 절제선이 한번 깨지면은 막 훅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7만 원대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그럴 사태까지는 여기 조 써놨어요. 제가 140만 대 3년 동안 어떤 게요? 건조기. 와. 그러니까 140만 대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LG 지금 건조기 시장을 한 150만 대 정도로 보거든요. 올 한 해. 한 해 한 150만 대 정도로 보는데 한 절반 정도를 LG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또 하반기 또 역시 그래서 지금 판매가 중단되는 상태죠. 그 주가에도 영향이 많이 미친 상태고 아니 공식적으로 중단은 아닙니다.
배송 준다는 그러니까 배송 LG 준다는 한 거죠. 베스트샵에서만 아니, LG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아, 본인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보내지는 않은 거죠. 네. 우리 안 팔겠습니다라는 걸 안 한 것 뿐인 문제 거지만 없습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말했던 그 밴드의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원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원 예, 예.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피해 접수 신고를 뭐가 날라온 것 같은데 지금. LG 침 뱉으신 거예요? LG 침 뱉으신 거예요? 우리 사실 우리 조광현 기자가 요즘 LG랑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저 LG 사랑합니다. 근데 침을 뱉네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 소비자원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예. 이거를 뭐 피해 구제 신청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집단 소송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접수 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집단 소송으로 가게 집단 된 거죠. 소송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확인하니까 1,500건 정도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하셨다고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을 결정을 한 상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 며칠일까요? 일단 정확히 모르겠네. 예, 예. 17일, 아무튼 그때까지 접수된 19일 건에 안에서 우선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추가로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이제 LG 쪽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 뭐 LG도 근데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LG가 뭐 사실 내놓을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게뭐 왜냐면 150만 대를 다 바꿔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핵심 기술의 문제는 아닌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이제 마케팅의 핵심이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건조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그러네요. 들고서 바꿔주세요가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거는 당시에 제가 LG 그룹이랑 전자랑 통화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룹사에서 근데 전자에서 홍보실에서 근데 문제가 AS를 하거나 이거 필요로 하면 소비자를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직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는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했더니 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소비자들이 지금 환불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 문제 가도 환불은 사실 힘들어요. 이게 인정받기도 어려운 건 사실인 거고요. 피해액이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40만 대니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만약 이거 해준다면 LG 망할 수도 있습니다. 쉽죠. 예, 140만 대를 한 번에 그렇게 해준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망하진 않겠죠. 그쵸? 네. 예, LG를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LG한테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겹쳐 있어요. 과열된 마케팅의 부메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대응일 수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격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점검하러 오신 분들한테 너무 화내지 말라고.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데 일단 어쨌든 점검하시는 분들은 또 만든 사람들이랑 다르고 마케팅한 사람들이랑 다른 거니까 그런 건 좀 구분하셔서 화는 내더라도 적절하게 또 필요한 곳에 화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 건조기가 굉장히 지금 뜨겁게 인기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참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지금, 한참 커지고 있었는데 네, 환불이라든지 기타 다른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중이라고만 얘기가 나와서 더더욱 소비자들이 답답할 것 같은데 좀 빠르고 조속하게 좋은 결과로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하네요. 오늘 저희가 전하려고 했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LG전자 그리고 또 LG전자의 의료 건조기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원래 쭉 이제 기업의 소개 그리고 기업의 소개라든지 해서 뭐 기업의 사건 사고 위주로 쭉 갔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조금 바꿔봤잖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금 화웨이 사건. 예. 근데 이번이 조금 더 저는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 사랑합니다. 네? 뭐라고요? 갑자기 사랑한다고 LG를 사랑한다고 왜 그러세요? 아직 이거 좀 많이 취재를 요즘 제가 좀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 분야라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죠. 좀 이렇게 최근에. 좀 잘 알게 된 거고요. 아니 기자가 근데 취재를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다음 주에 지금 코코라고 했나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네. 그 LG 거였나요? 네. 예, 그럼 다음 주는 조광현 기자님과 이경영 아나운서의 코코 핸드폰을 들고
LG전자가 또 들어가겠네요. 한 15분기 연속 적자가요. 아, 15분기 연속 진짜 문제인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빨리 네. 아, 근데 소비자가 뭐, 만족할 만한 소비자가 만족할 네. 만한 그런 걸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우리 구광모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핸드폰 사업부에 많은 분들이 사라져 계세요. 아니, 그건 뭐 다음 주 그 전에 얘기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도 두 분의 거침없는 입담과 또 재밌는 사건으로 함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저희 백조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